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감염이 6차 전파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서울 강서구에서는 미술학원에 다니는 유치원생이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네, 한편 내일 2차 등교 개학을 앞두고 학부모들의 우려도 관련해서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태원 클럽발 N차 감염, 지금 6차까지 나온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인천 학원 강사로 시작된 그 연쇄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N차 감염이 계속 나오는 걸 어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당시 그러니까 환자들이 감염 사실을 일찍 알아채지 못한 게 가장 큰 이유다라고 하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그런 이렇게 다 여러 연쇄 차례 감염이 나오고 있는 걸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정보부장이 저는 부분적인 얘기만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원인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어요. 우선 하나는 정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무증상 감염, 조용한 전파 또 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생활 속 거리두기에 있다고 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생활 속 거리두기에 있기 때문에 이동이 훨씬 자유롭고 또 긴장이 좀 이완이 되고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염 경로도 분명하고 또 실제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전파가 되고 있고 이런 양상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일단 차수를 높여가는 그 과정에서 고리를 좀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증상 감염자가 있다는 얘기는 좀 선제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인지 뭐 전수조사를 할 수도 없고요. 어떻게 좀 접근해야 될까요? 이제 그게 어렵다고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태원발 클럽 사태가 있기 전으로 잠시 되돌아가 보면은요. 이태원 클럽이 5월 9일 날에 그때 17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에 국내에서 1명, 그 전날에는 국내에서 또 1명, 그 전날에는 0명, 또 그 전날에 0명이에요. 이와 같이 0명과 1명이 계속 한 일주일 정도 계속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태원발 클럽 사태가 없었다고 하면 그 기조를 그대로 쭉 유지해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그다음에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그 기조로 0명, 1명이 쭉 됐으면 해외에서 유입되는 분들은 자가격리나 아니면 시설격리 또 해외에서 유입된 분들 중에서는 실제로 지역사회 감염을 일으킨 경우가 한 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스레마을의 칵테일 바 이외에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할 만한 예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계속 유입되는 분들은 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국내 발생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태원 클럽발 그 부근에 굉장히 우리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계속 그 기조를 유지를 하면서 0명, 1명 가가지고 마침내 0명이 쭉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모르는 전파가 실제로 국내에서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국내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국가가 일단 될 수 있는 상황이 일단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관리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미 이제 그 시기를 넘어가 가지고 조용한 전파가 전국 곳곳에서 있는 거예요. 추적이 안 되는. 그러니까 여기를 막으면 저기가 터지고 저기를 막으면 여기가 터지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선제적 조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선제적 조치는 이제 위험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양로원이라든지 또는 병원이라든지 이런 밀집되어 있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설들은 우리가 선제적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일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선제적 조치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이미 돌입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생활 속 거리두기에 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확진 판정이 나온 그 사례, 그 지역 위치를 보면 대형 물류센터 그리고 찜질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곳들이 사실 대규모 집단 감염이 쉽게 번질 수 있는 그런 곳들이어서 특히 찜질방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공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에서의 감염 사례에 대해서도 충분히 걱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 속 거리두기 이 기간 동안 여기는 당연히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는 곳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저희가 좀 예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소방관께서 여기에 이제 찜질방을 이용하셨잖아요. 이제 이틀 동안 이용하셨습니다. 17일과 22일. 17일 동안에는 4시간 30분 정도 머무르셨고 20일에는 1시간 30분 정도를 머물렀어요. 그런데 이제 찜질방이나 이런 시설을 통해서 감염 확산이 된 예가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하는데 그때는
가까운 지인들과 찜질방 내에서 밀접 접촉을 하셔서 전파가 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예, 있습니다. 진주에서의 사례를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다음에 지금 이 소방관인 경우에는 한 명이 이용했는지 아니면 동료들과 같이 이용했는지 이건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는데 아무래도 이분이 찜질방을 이용하셨더라도 동료들이나 아주 가까운 지인들 이런 분들과 밀접 접촉을 하지 않은 그냥 좀 오픈된 공간 상태에서 찜질방을 이용했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 굉장히 한 200명 정도 되는 분들을 아마 검사한다고 그러는데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밀접 접촉만 하지 않았다고 하면 감염 우려는 낮지 않겠나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언제나 제일 중요한 것은 밀폐된 공간에서의 그런 밀접 접촉이기 때문에 예. 만일에 그런 것만 아니라고 하면 설사 마스크를 끼지 않았다고 해도 크게 감염이 될 가능성은 좀 낮지 않겠나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이게 저희가 장소별로 하나씩 좀 살펴보고 있는데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물류들이 여기에 모였다가 이제 전국으로 뻗어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걸 받아보신 분들이 그 물건을 통해서 접촉할 가능성, 감염이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판단하십니까? 지금 그런 예가 한 예도 없기는 합니다. 초기에 이제 어떤 게 있었느냐면은 우한에서 대규모 이제 감염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예. 늘어날 때 중국에서 오는 어떤 그 택배 물건이 어떨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그때도 많은 전문가들이 큰 우려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긴 했어요. 지금 여기에 이제 택배도 확진이 되신 한 분이 마지막 포장을 하는 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혹시 이분이 마지막으로 포장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서 혹시 접촉해서 감염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 또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건대는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이고 또 실제로 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이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시는 분은 대부분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장갑을 끼고 일을 하시나 봐요. 그렇기 예. 때문에 아무래도 바이러스가 택배 물건 포장에 묻어서 전국으로 배송되는 그런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 않겠나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이게 뭐 마스크도 계속 착용을 하고 장갑도 착용을 하고 했다고 하니까 기본적인 수칙 지켜주는 게 만약에 확진자가 더 퍼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서울, 경기, 대구에 이어서 인천도 집합 금지 명령을 연장한다고 합니다. 그 해당되는 시설이 뭐 동전 노래방 그리고 단란주점 뭐 이런 곳들이라고 하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또 추가해야 될 시설이 있다면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뭐 지금 서울, 경기 또 일부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조치들은 상당히 이제 잘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이제 등교 계약과 맞물려서 그렇습니다. 잘못하게 되면은 등교 계약한 학생을 통해서 이제 지역 사회 감염이 대규모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잘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경제적인 타격은 아주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다만 이런 시설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으로는 실내 체육 시설, 그러니까 실내 체육 시설이라고 하면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줌바 댄서 같은 그걸 이미 본 적도 있고, 사례가 있었죠. 그러니까 실내 체육 시설은 일단 실내 체육을 하게 될 경우에 상당히 환자 같은 경우에는 대량의 바이러스를 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실내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게 밀폐된 공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실내 체육시설은 여러 가지 형태의 실내 체육시설이 상당히 위험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꼭 어떤 시설이냐 이런 것들보다도 기본적으로 이제 다중이용시설. 그러니까 어떤 시설이든 상관없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식당을 통해서나 심지어 학원을 통해서나 뭐 여러 형태로 확산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합 금지 명령을 해야 되는 거는 그대로 집합 금지 명령을 하더라도 집합 금지 명령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다중이용 시설이면서 밀폐된 공간 이런 공간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그런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면서 또 이런 업장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도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강서구의 미술학원 강사가 확진된 사례, 그리고 여기서 수업을 들었던 미술 교습을 받았던 학생도 한 명 6살 남아라고 하던데 감염이 됐다는 사실이 큰 문제인데 또 이 6살 남아가 유치원에 등원을 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참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유치원 계약, 지금 2차 계약이 내일이거든요. 예. 그동안 계약에 대해서 좀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셨는데 이 사태에 대해서도 좀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서요. 저는 뭐 유보적인 입장이 아니라 등교 계약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인데 예, 지금 예. 이 미술 강사와 관련해서도 강서구에 이것도 뭐 상당히 주의 깊게 봐야 될 그런 대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선생님이 학생 먼저 확진이 되고 학생에게 유치원 어린아이에게 일단 감염 확산을 시켰고 그다음에 동료 강사 그다음에 유치원 내 나이에 이르는 그런 학원생들 또 예. 학부모에 이르기까지 거의 여기도 뭐 113명이나 지금 현재 검사를 받고 있으니까 예. 굉장히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되고 지금 당장 내일 초등학교 1, 2학년 그다음에 유치원까지 지금 등교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지금 생겼다고 하는 점은 언제나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게 다른 데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개연성 측면에서 언제나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5세 아이가 유치원생이고 또 유치원에 일단은 이제 등교를 앞두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충분히 유치원을 통해서 감염 확산이 될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장면들도 언제든지 지금 일어날 수 있을 거고 지금 다소 어제에 비해서는 확진자가 약간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계속 감염원과 감염 경로를 모르는 이런 산발적인 감염들이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이 계속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가 대담을 나누는 진행하는 와중에 추가 신규 확진자 현황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 수치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어제 하루 동안 19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11,225명이고요. 이 19명의 신규 확진자 중에서 국내 감염 사례가 16명이라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 당국은 현재 코로나 사태가 방역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등교 계약은 현재 진행을 해야 하고 그리고 생활 방역으로 가는 와중에 있는 그 과도기적인 그 과정이기 때문에 이 또한 극복해 나가야 된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반 정도 동의하는데 반 정도는 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일부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가 우리가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갈 때 대구에서 신천지 사태가 터지게 됩니다. 예. 그때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심각 단계를 가야 된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 수장이셨던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역시 지역적이고 여전히 관리 가능하기 때문에 경계를 유지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 다음 날 대통령께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시고 바로 심각으로 가셨어요. 그러면 경계라고 계속 주장하던 박 장관의 입장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차이에서 변한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인식이 달라진 것 이외에 사실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달라진 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박 장관께서 왜 계속 경계를 얘기하다가 그 다음 날부터는 경계에 대한 얘기를 안 하시느냐 이거야. 대통령이 심각을 얘기하셨으면 자기는 그만둬야죠, 그 자리를.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예컨대 관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관리가 가능하죠, 충분히. 관리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갑자기 등교 계약을 하지 않는다. 예를 드는 거예요. 상당히 심각하고 또 기본적으로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안전이 제일 우선이고 그다음에 국민이 제일 우선이고 또 학교에서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과잉 대응이 훨씬 더 낫다. 그런 철학에 기반해서 아무튼 뭐 등교 계약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지금 말하는 것들이 다 무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럴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계속 확진자의 수들이 늘어나고 있고 감염원과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것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위험이 계속 쌓이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당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 가능하다. 관리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신천지 대구교회 터졌을 때는 관리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경계를 유지할 거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대통령께서는 심각으로 갔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런 개연성은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언제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그다음에 한 240만 명이나 되는 학생의 계약이 내일 있다. 그리고 이미 계약한 한 40만 명이나 되는 고3과 더불어서 이런 총체적인 문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 속 거리두기 그 지점에서는 0명 1명 나오던 국내 상황인데 지금은 감염원과 감염 경로를 모르는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이런 총체적인 얘기를 할 때는 국민 불안을 잠재운다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말씀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옛날의 상황을 미루어 볼 때 반 정도밖에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경각심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 주셨습니다. 어제 하루 신규 코로나19 확진 관련 통계가 추가돼서 이 부분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8명, 인천 3명, 경기 2명, 대구, 충북, 경북에서 각 1명이 나왔고요. 해외 유입 사례가 3명입니다. 입국 검역에서 2명이 확인됐고 사망자가 2명 늘었습니다. 269명이 됐고요. 격리 해제는 49명이 돼서 완치자는 총 1,275명입니다. 일단은 제일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항목이 이 등교 계약이라는 부분인데 바로 내일이기도 하고 그래서요. 방역 당국이 어느 부분을 좀 등교 계약이 있어서 뭐 현장에 개선 사항을 좀 제안해달라 이렇게도 얘기는 했지만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떤 점을 좀 보완해야 된다고 보세요? 우선 하나는 저는 뭐 등교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 기본 입장이 이겁니다. 그렇기 그렇지만, 때문에 예. 등교 계약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미저려 붙여서 등교 계약을 할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한 등교 계약인지 저는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등교 계약을 했어요. 저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선 하나는 등교 계약을 하게 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등하교입니다. 등하교. 왜 등하교냐면은 학교에 가게 되면은 누군가 선생님이나 그 이외에 다른 분들이 도움의 손길도 있고 또 어떤 지도 감독도 되는데 등하교는 이게 지도 감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내일 등교 계약을 하는 어린아이들은 물론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고학년도 있지만 특히 초1, 2 유치원생들은 뭐 전혀 이 어떻게 등하교를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애들이. 그다음에 얼마나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얼싸안고 뭐 스킨십도 나누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몰려다니고 손도 잡고 이렇게 하겠죠. 전혀 거리두기가 안 될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등하교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학교에서는 어린아이들은 학교에서는 선생님 말씀을 굉장히 잘 듣는 아이들입니다, 보통은. 예. 그렇기 때문에 등하교와 관련해서 학부모님들과 학교 당국이 굉장히 아이들에게 쉬운 말로 알아듣게 그렇게 잘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 부모님들께서도 혹시 여유가 되신다고 하면은 꼭 아이들을 배웅 나가거나 해서 아이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방과 후 학교 교사나 퇴직 교사들 3만여 명 정도를 지원 인력으로 투입을 해서 그 학생들을 좀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방역 수칙을 다 정했고 그 수칙에 따르도록 지도를 해주는 건 가능하겠습니다만 그 이외에 전문가적인 어떤 견해나 이런 판단이 필요할 때가 있을 텐데 그런 인력으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시각도 있어서 여기는 어떻습니까? 저는 약간 우려도 있고 오히려 긍정적인 면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긍정적인 면은 우선은 이제 손을 좀 덜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입니다. 우려는 어떤 게 있냐면은 이분들이 감염이 안 돼 있다고 하는 보장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우선은 감염이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은 혹시 당신들로 인해서 학생들이 감염이 될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사회생활도 하지 않은 선생님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심지어는 마트에 장도 안 보러 간다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등교 개학을 위해서 자기 한 몸들을 계속 관리를 해왔다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인력을 수급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분들이 혹시입니다, 이거는. 혹시 이분들이 감염이 되어 있는데 증상이 드러나지 않아서 본인조차도 감염이 되어 있는 사실을 모른다고 할 때 이분들을 통해서 감염 확산의 우려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이 문제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대신 학교에서 유증상자가 생기거나 학교에서 확진자가 생길 경우에는 이거는 완전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송 요원도 전문 요원이어야 되고 그 이외에 뭐 처리하는 요원도 전문 요원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학교나 방역 당국의 지침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퇴직 교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도움을 구할 때는 저는 말씀드렸죠. 한 가지는 긍정적인 측면, 하나는 약간 우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려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건가. 이것도 방역 당국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교원이나 이런 지원 인력만큼이라도 전수조사를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시각도 있는데 이게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인가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고 두 예. 번째는 검사를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우선순위를 두고 검사를 하면 금방 검사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인력을 만일에 수급을 해서 도움을 받는다 그러면은 전격적으로 검사를 하고 거기에서 음성으로 나오신 분들만 우선 채용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분들에게도 특별한 지침을 드려서 돌봄을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생활의 수칙 이런 것들을 지키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 협조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세계적으로 어린이 뇌질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하고 지금 벌써 뭐 13개국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다행히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증상을 보이는 어린이들이 없다고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런 뇌질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도 있는 겁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우선 하나는 이 뇌질은 확실히 저도 뭐 말씀드린 대로 논문도 찾아보고 네. 여러 보도도 많이 찾아봤는데 확실히 이 뇌질은 코로나19와 관련성은 있어 보입니다. 예, 상당히 높은 비율로 일단 코로나19에 감염된 아이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한 예도 없습니다. 예, 이제 왜 우리나라에 이런 예가 없느냐 하면 우리나라는 누군가가 감염이 됐다. 그것이 그 어린애든 아니면 어린애들 부모든 그렇게 해서 금방 역학조사가 되고 굉장히 신속하게 격리 조치나 병원 이송이나 치료에 돌입하게 됩니다. 우리는 네.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경우에는 연령과 관계없이 조기 확진되고 조기 치료가 되면은 심지어 고위험군이나 최고위험군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좋은 예후, 그러니까 치료 경과가 좋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경과, 그 시간을 놓쳐서 조금만 늦어지게 되면 예. 나이와 상관없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치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신속하게 진단이 되고, 그러니까 진단 키트 품질도 좋고, 또 빨리 진단을 하는 거죠. 또 그런 네. 능력도 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신속하게 치료에 돌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예가 없는 것 같은데 향후도 뭐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사례가 극히 제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나라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안 나타날 것 같다.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보시기에는 빠른 발견과 빠른 치료 이런 부분에 이유가 있다라고 보신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영아 아이들도 네네. 있었고 뭐 1세 아이들도 있었고 뭐 4세 아이도 있고 이랬거든요. 그러는데도 우리나라는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뭐 쉽게 완치가 되고 네. 후유증도 별로 없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에게 이런 궤질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는 주위 아이들이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주는 어떤 불안, 심리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당국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 같은데 주의를 기울이기는 하는 거지만 지나치게 우리나라에서는 뭐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그러면 생각이 듭니다. 성인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성인에게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이게 이제 사이토카인 폭풍에 의해서 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지금 성인에게도 나타나는 게 굉장히 급격하게, 네. 그다음에 굉장히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보통 사이토카인 폭풍을 맞게 되면은 사이토카인 폭풍이 여러 장기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혈관이라든지 뭐 예. 이런 데도 순식간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사람한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일부의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걸로 봐서 마치 알레르기 반응과 같이 좀 민감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이 되었던 아이가 되었던 빨리 신속히 진단을 받고 빨리 치료에 돌입해야 되는데 그런 시기를 놓치게 될 경우에는 민감한 사람인 경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젊은이들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고 젊은이들도 조기 치료에 돌입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뭐 젊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하니까 지금 이게 코로나19가 잡히지가 않고 계속 이 어려움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우리 방역 당국도 어린이 궤질에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감시 체계에 돌입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버스나 택시 탈 때 이제 오늘부터는 마스크가 없으면 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비행기 타실 때 여권하고 함께 마스크를 꼭 챙기셔야 되고요. 이게 바람직한 조치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뭐 굉장히 잘하는 조치다 이렇게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뭐 처음부터 마스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계속적으로. 그러는데 지금 대중교통을 통해서
감염 확산이 된 경우가 사실 없습니다. 거의. 이제 우리가 인천에서 보고 있는 택시 기사를 통한 건 이렇게 몇 건밖에 없지 대중교통을 통해서 감염 확산이 된 경우가 없는데 이것은 실제로 없는지 아니면은 대중교통을 타고 다 헤어지기 때문에 추적이 안 돼서 없는지는 아직 잘 몰라요. 그렇지만 언제나 이제 다중 이용 시설이고 많이 모이는 곳에는 위험이 상존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마스크는 굉장히 중요한 보호 수단이기 때문에 이 조치는 예. 굉장히 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버스나 택시 탑승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외출하실 때 꼭 마스크 챙겨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